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은 일본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워킹홀리데이나 이제 취업으로 오시는 분들이나 유학으로 곧 오시는 분들 정말 이제 집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제가 또 이쪽에 제일 밑에 고정 댓글란에다가 제가 관리하는 이제 운영하는 오픈방도 이제 링크 적어 드릴 텐데 거기에 630명 정도 계신데 엄청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저도 스스로도 공부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도 많이 얻는 측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확인을 하면 좋겠다는 점에 대해서 10가지 그리고 부록으로 뭐 번외로 한 7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오세요.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일단 탁겐시라는 일본에서 중개업자죠. 부동산 중개업자 자격증은 공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안 건들 테고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혹시 틀린 점이 있으면 현직에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알기로는 이런데요 하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정보를 얻으면 좋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집이 월세가 너무 사다 하면 의심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월세가 너무 사면 이상하게 사다 이러면 그 물건은 분명하게 사고 물건입니다. 직고북겐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말하는 사고 물건이에요. 즉 뭐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그 집에서 뭐 고독사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무슨 사건이 일어났었던 집이기 때문에 월세가 굉장히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고 물건 직고북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여러분에게 집을 소개할 때 의무적으로 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3년 이내에 있었던 일이라면 말해줘도 되는데 3년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말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왜 이래 사지? 근데 부동산 측에서 짝이 말이 없네? 하는 의심이 생긴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집값이 사죠? 딴 것보다?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혹시 이거 뭐 사고 물건인가요? 예전에 뭐 사고 물건이었나요? 라고 하면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얘 보통의 아이인데 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일단 확인을 하시라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집을 딱 들어갔을 때는 전압을 먼저 딱 보세요. 집을 보면 전압을 딱 보셔야 되는데 전압이 무슨 말이냐면 집 전체의 전압을 관리하는 한국어로 치면 두꺼비 집 같은 데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전압이 무조건 25A 이상이어야 돼요. 아니면 30A 이상.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건 30A 이상인 집을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전압은 못 바꿉니다. 그걸 바꾸고 싶다고 해서 20A 안에 그럼 30A로 바꿔야지 하고 싶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쫙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집이 20A인지 25A인지 30A인지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5A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쿠션 플로링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완전 딱딱한 집이면 쿠션 플로링이 아니고 그냥 딱딱한 곳이면 상관이 없는데 쿠션 플로링이라 하는 약간 이렇게 눌리는 바닥이 있어요. 쿠션처럼 조금씩. 그런 집은 이 물건 같은 걸 여러분 가구를 두거나 뭐 의자를 두거나 책상을 두면 오래 두면 이렇게 파입니다. 땅바닥이 이렇게 파여요. 쿠션이니까. 그것을 정말 나쁜 분들은 그걸 여러분에게 지불하라고 합니다. 너가 거기 가구 뒀으니까 너가 파였는 거 너 때문에 파인 거니까 너 리폼비네 이러는데 사실적으로는 그런 생활적으로 생겼던 특히 가구를 둬서 오래 둬서 생겼던 그런 외관상 손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리폼비를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 부동산 이제 해주시는 분한테 이거 만약에 쿠션 플로링이면 이거 파이고 이러면 이거 부담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오야상 집주인께서 해주시나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거기서 이제 이 말해주는 그 부동산도 좋은 부동산 하시는 분인지 나쁜 부동산 하시는 분인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집에 들어갔을 때 에어컨이 붙어져 있거나 아니면 전등이 이렇게 붙어져 있거나 뭐 딴 게 뭔가 붙어져 있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도 이거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저 여기다 적어둘게요. 잔치부츠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일본어로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원래 그냥 뭐 디자인으로 데코레이터를 달아놓은 거야 하면 여러분이 오면 때 가요. 그렇게 없는데 보통 에어컨 같은 거는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잔치부츠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면 여러분이 고쳐야 돼요.
집주인이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고쳐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2023년도 거나 아니면 2020년도 거나 조금 최신 거다 하면 뭐 고장나면 고쳐야죠. 근데 어떻게? 근데 만약에 1999년도다, 막 30년 전 거다, 30년 전 에어컨이다 이래버리면, 만약에 고장이 났어. 내가 사는 동안 막 고장이 났어. 그러면 진짜 눈물을 머금고 고쳐야 돼요. 새 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잔치부증입니까 아닌가라는 건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거 만약 고장나면 제가 고쳐야 돼요, 아니면 그 집주인께서 고쳐주시냐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가 바로 환풍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환풍기를 한번 켜보세요. 켜보고 이게 그냥 소리만 나고 그냥 돌아만 가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연기나 이런 거 잘 공기를 빨아들이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 눌러보고 돌아가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조금 페이크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고장났는데 안 고쳐놓은 분들도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눌러보시고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고장나 있으면 이거 고쳐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기도 해야 됩니다. 외국인 분들 많이 빠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발장이나 이제 주방에 있는 찻장이나 이렇게 서랍장 이런 것이 잘 되는지, 잘 붙어 있는지, 부서진 곳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음 거랑도 연결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확인을 안 하고 집에 입주를 바로 이사를 했는데 딱 보니 고장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집주인들은 여러분한테 이거 너 이사하다가 고장난 거잖아, 부서진 거 아니야? 이거 너 돈 내서 수선비 내나 고치는 비용 내나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런 신발장이나 주방에 있는 찻장이나 이렇게 서랍장 이런 건 확실하게 한번 잘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은근히 많이 빠져먹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로 아까 방금 말했듯이 그런 서랍이나 뭐 찻장이나 이런 것 말고도 집에 있는 벽이나 바닥에 상처가 있는지 안 있는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사진 무조건 찍으셔야 돼요. 사진 안 찍으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다 먹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 되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사진을 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큰 피해가 없어요. 나중에 정말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의심된다, 조금 상처 있다 이러면 이거 사진 찍어댔냐고 하고 사진 찍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바로 화장실이나 그 샤워실 들어갔을 때 수압을 보세요. 수압을 보시고 수압이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물이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목욕탕에. 그 물이 잘 빠져나가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물이 나간다는 거랑 물이 잘 빠지는 건 달라요. 물이 나간다는 거는 물 이렇게 두고 한 1시간 후에 다 나가도 그건 물이 나가는 건데, 물이 잘 나가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물 구조상 문제가 있으면 물이 잘 안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물 튼다고 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한번 쪄보고 물이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지 한번 확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거 이사하고 나서 고쳐주세요 해도 못 고쳐줍니다. 안 고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벽을 이제 한번 두드려 봐야 돼요. 이게 방음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벽을 한번 두드려 봐야 돼요. 벽이 이제 딱딱한 벽인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나무 벽이어가지고 혹시 조금만 기울여도 옆에 소리가 다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좀 알면 좋아요. 그리고 창문도 이렇게 한번 닫아두고 바깥에 있는 소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창문 닫아놔도 옆집 소음이 바깥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 닫아놓고 방음 소음이 얼마나 이 집에 살 때 영향을 끼치는지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목조집, 나무로 지어진 목조집은 위층에서 바닥 긁힌 소리까지 정말 들려요. 일본도 목조집은 그렇게까지 잘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바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을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내부 방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쓰레기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 쓰레기 어디 버리냐고. 그래서 보면 그 쓰레기장이 잘 관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로 버리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쓰레기장이 개판이면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인성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매너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는 것도 저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그 블로그나 이렇게 저기에 적어 두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장 한번 가보시라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거 10가지 정도 이제 말씀드렸고, 향후에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 있으면 또 우리 한국 분들 일본에 넘어오는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영상 정보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부터는 번외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계속 보실 분들은 와주세요.
자, 그럼 이제 번외편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쥐 바퀴벌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쥐는 솔직히 저도 정말 오사카 사는데 저기 남바 시내 가야지 가끔씩 보기는 해요. 가끔씩 보긴 하는데 그렇다고 엄청 많이 보는 것도 있고 가끔씩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보이는데, 바퀴벌레는 어쩔 수 없이 있다고 봅니다. 새 집이든 헌집이든 있다고 봐요. 바퀴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쥐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물어보세요. 집을 보러, 이 집에 혹시 바퀴벌레 그런 문제가 있는 집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나서 보는 게 이제 방에 원룸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콘센트가 한 몇 개 있는지, 전원을 꽂을 수 있는 게 한 몇 개 있는지 한번 보세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그 방에 한 2개 정도 있으면 좋고, 많으면 3개 있으면 좋아요. 근데 하나 있으면 좀 많이 또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콘센트가 몇 개인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자전거 두는 곳 한번 가보세요. 자전거를 두는 곳이 있으면 자전거 두는 곳 가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쁘게 대놨는지, 아니면 그 집주인이, 건물 주인이 그 자전거 관리를 잘 해놓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이 집에 사는, 이 건물 안에 사는데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볼 수 있는 게, 복도도 한번 깨끗한지 한번 보시고, 막 거미줄 막 걸려져 있고 안 치워져 있고, 아니면 뭐 복도에 막 쓰레기 도져 있고 이러면 안 좋으니까 환경이, 그런 점 웬만하면 피하시고 좀 잘 관리가 돼 있는 집인지 아닌지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건데, 건물이 앞에 큰 건물이 있다 라고 하면 집에 빛이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집이 북향집이다 이러면, 북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집이라 하면 정말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향집, 남쪽으로 창문이 있거나 아니면 서쪽 아니면 동쪽으로 최소한 한 군데는 무조건 큰 창문이 있어야지 그나마 집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남향집, 북향집은 절대 안 된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뭐 집 주위에 어떤 가게가 있거나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파출소가 뭔지, 편의점이 얼마나 먼지, 솔직하게 그런 건 좀 봐야 됩니다. 특히 치안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특히 파출소 위치 이런 거는 얼마나 멀리 있는지, 소방서 위치는 얼마나 멀리 돼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고, 그런 걸 좀 하나의 기준으로 집을 정하시면 좋다고 봐요. 저는 역에서 직접 걸어가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집을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신다면 밤에도 한번 그 집 근처를 한번 산책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집 주위에 정말 밤에는 어떤 환경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낮에 보는 거랑 많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걸어보는 것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케바케인데 요즘 잘 없어요. 근데 건물마다 그 뿌로빵 가스, 여기 사진 보이죠? 뿌로빵 가스를, 가스통을 이렇게 이용해서 가스를 쓰는 집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피해라고 해요. 왜냐면 도시가스보다 가스비가 20%에서 많으면 50% 정도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완전 먹는 하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스마트폰 전파가 잘 터지는지는 정말 보셔야 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거 계약하고 들어가는데 전파 안 터진다 이래버리면 정말 어이가 없는 생활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전파 잘 터지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회선도 어떤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리 정해져 있는 그 회선밖에 못 사용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거의 맞을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혹시 틀린 것이 있거나 수정을 하고 싶다는 게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더 이런 것도 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정보 알려주시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P 되었고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 같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 안녕.